올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생일 선물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기다리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저는 가족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르신들을 초대해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했어요. 그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어르신들께 생일 때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이미 생일을 지나 선물을 받은 분들도 계셨고, 아직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선물은 돈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를 듣고 저도 빨리 아들이 자라서 꽃다발 대신 두둑한 용돈을 받고 싶다고 농담을 했더니 모두들 즐겁게 웃으시며 따뜻한 웃음이 자리를 가득 채웠어요. 바로 그때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한 어르신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어르신은 돈도 물론 귀한 선물이긴 하지만 자녀들이 점점 바빠져 얼굴을 본 지도 오래되었다고 하셨어요. 다른 어르신도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식이 애써 돈을 벌어 선물 사오지 않아도 돼. 그냥 딸 목소리만 자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 라고 하시더군요. 이 말을 들으니 다른 어르신들도 동감하며 설 이후 한 달 넘게 자식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전화도 없는 걸 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르신들께 자녀에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거나 만나고 싶다고 말씀드려 보라고 권유했지만 어르신들은 그저 쓸쓸하게 미소 지으시며 아이들이 바쁜데 우리가 연락해 귀찮게 해서야 되겠어. 괜히 보고 싶다는 말 꺼내기도 부끄럽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서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부모님께는 여전히 소중한 보물이자 그리운 존재인 거죠.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단지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소박한 기쁨일 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하은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75세가 되신 하은 할머니는 매년 생일마다 자녀들과 찾아오는 문제로 다툼을 겪고 있습니다. 하은 할머니는 1953년 전쟁 직후 어려운 시기에 부산에서 태어난 7남매 중 6째입니다. 그때는 온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겨를도 없었죠.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동생과 밖에서 놀다가 단단한 과자를 하나 주우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두 자매는 그 과자를 나눠 먹으며 작은 한 조각씩 아껴 먹었던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비록 힘든 시기였지만 그런 단순한 기억들이 할머니에게는 평생을 아련하게 따라다니는 행복으로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은 할머니는 20살이 되던 해 집 근처에 있는 옷가게 주인 아주머니의 소개로 10마리의 소를 키우는 부유한 집안에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은 할머니를 부러워하며 그녀가 부자 집안에 시집가는 행운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은 할머니는 걱정과 슬픔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댁은 부산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파주에 있었고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은 할머니는 결혼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생활하면 조금이라도 덜 고달프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은 재산이 많았지만 농사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남편은 3대 독자였고 하은 할머니는 홀어머니와 3명의 시누이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소에게 먹이를 주고 아침을 차리고 빨래와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집안일이 끝나면 곧장 밭으로 나가 드넓은 기장밭에 풀을 뽑고 소에게 먹일 풀을 챙겨야 했으며 정작 본인은 제대로 된 끼니도 챙기기 어려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끔이라도 부엌 아궁이 옆에 잠시라도 앉아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항상 구실을 만들어 하은 할머니를 구박했고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앉을 수 있는 시간은 아이에게 젖을 줄 때뿐이었고 그나마 지쳐 쓰러질 듯 아기 곁에 웅크린 채 힘겨운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시절 하은 할머니는 마치 그림자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며 자신의 고통을 묵묵히 삼켜내며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평소처럼 새벽에 부엌에서 소의 먹이를 준비하던 중 하은 할머니는 결국 탈진하여 피를 토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도 병원이 있었지만 하은 할머니는 집안에서 하찮게 여겨졌기에 제대로 쉬거나 돌봄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오히려 그녀를 질책하며 그깟 일로 병원에 가겠다고 하느냐고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무력하게 남편이 가져온 한약을 마시며 피가 멎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가족 중 누구도 걱정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은 할머니는 세상을 원망할 힘도 없이 오직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의지해 스스로 버텨냈습니다. 할머니는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내뱉던 날카로운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별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소한테 풀을 먹이느라 힘들다. 이러다 소보다 내가 먼저 죽을 판이야. 이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복은커녕 짐만 되는구나. 너 진짜로 아프기나 한 거냐? 내가 너 때문에 죽 끓여줘야 하는 거냐? 너 이 집에 와서 득될 게 하나도 없으니 차라리 이게 내 남편이 새 장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별표. 이런 모진 말들은 그녀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었고 남편은 그저 담배를 피우며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하은 할머니는 오직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를 다잡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하은 할머니가 첫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아들을 낳지 못했다며 원망하셨습니다. 다행히 둘째는 아들로 태어나면서 할머니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꾸지람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라린 세월이 흘러가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시누이들이 모두 시집을 간 후에야 할머니는 비로소 약간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부자 집안의 며느리라 부르지만 실제로 하은 할머니는 부유함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그녀의 어깨에 짊어져 있었고 남편은 가장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쌓여가는 피로 속에서도 할머니는 강인하게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첫 딸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송아지를 팔아 학비를 마련했고 또다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여 아들 학비도 충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대학에 보내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지만 할머니는 끝내 첫 딸이 2년제 대학을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자녀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첫 딸은 은행원이 되었고 아들은 교사가 되었으며 막내딸은 회계사가 되어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유일한 바람은 자녀들이 평온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고 특히 딸들이 자신처럼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첫째 딸은 사려 깊은 시부모님이 있는 가정에 시집과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두려움은 막내딸이 결혼할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42살에 낳은 막내딸은 남편이 막내 아들이고 홀어머니와 시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하은 할머니의 옛 시집살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사위의 집안이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사위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며 일찍부터 집안을 책임졌지만 여전히 빚까지 남아있어 저축도 제대로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은 할머니는 막내딸의 결혼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를 만나보니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에 차츰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또한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언젠가 자립할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된 시집살이가 떠올라 사위를 품에 안을 때마다 그가 아들처럼 느껴졌고 경제적인 상황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은 할머니는 막내딸의 전셋집 비용의 절반과 모든 혼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불쾌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막내딸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남편과 서로 잘 대해주기만 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의 마음도 바뀔 것이라고 믿으며 꿋꿋이 버텼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녀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딸이 집에 들르겠다고 전화해왔습니다. 기쁜 마음에 하은 할머니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딸이 가져갈 김치까지 미리 담가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평소라면 좋아하던 생선조림을 맛있게 먹었을 텐데 딸은 밥 한 술 한 술을 천천히 떠먹으며 연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딸이 밥을 다 비우고 더 달라고 했을 텐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한숨만 쉬니? 어제 남편이랑 싸웠니?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어제 하며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딸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음성을 틀었고 그제야 어젯밤 시어머니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어머니는 종종 꾸짖었지만 어젯밤에는 목소리가 특히 매서웠다고 합니다. 녹음 속에서 시어머니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내게 많은 걸 주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네가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상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며느리라면 남편과 시댁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친정 부모 얼굴에 먹칠만 할 뿐이야. 시집 온 딸은 친정에 죄를 지은 거나 다름없으니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효도해야 해. 나중에 네가 아들을 낳고 키워보면 알 거다. 아이를 키우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만 있으려고 하지 마라. 여자로 태어났으면 힘들어도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법이니까. 시어머니는 딸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은 할머니는 자신이 젊었을 적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받았던 냉혹한 대우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숨을 쉬며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사용감을 데리고 인사하러 왔을 때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김군이 성실하고 너를 잘 보살펴 줄 거라 믿었는데 어떻게 저리도 너에게 모질게 할 수 있단 말이냐? 막내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이 시어머니 생신이라 제주도로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시누이들이 유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유럽 여행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 부부가 그 정도 여유가 없으니 나중으로 미루자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얼굴이 굳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전화하셔서 제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하셨어요. 딸은 말을 이어가며 슬픈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새로 나온 김치냉장고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친구분이 며느리에게 김치냉장고를 새로 받으셨다며 부러워하셨거든요. 하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김치를 직접 담그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 전에 이미 청소기가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비싼 로봇 청소기도 사드렸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않으세요. 너무 속상해서 엄마 허리도 아프신데 새 김치냉장고 사드릴 거면 친정엄마께도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며칠 후에 시어머니께서 필요 없다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마다 용돈을 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 많으세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혼하셨는데 시아버지와의 결혼기념일이라며 돈을 요구하시기도 했어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은 할머니는 차마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딸이 자신처럼 고된 시집살이를 겪을까 걱정했던 그 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아.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힘겹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하은 할머니는 딸의 시어머니가 자녀의 돈을 그토록 무심하게 쓰는 태도에 놀라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돈이니 아까워할 것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황당해하면서도 남의 일이 아닌 듯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그 집안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만을 편애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은 할머니 역시 아들이 있지만 그런 편애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사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혹여 딸의 가정에 갈등을 일으킬까 싶어 참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딸에게서 소식이 없어 궁금한 마음에 할머니는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고?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 그렇게 우울해 보이더니 엄마가 계속 걱정이 돼서 전화해봤어. 할머니는 이번엔 딸이 무언가 기쁜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딸이 겪고 있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이 이번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 중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그 일로 딸 부부가 크게 싸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은 할머니는 어이가 없어 물었습니다. 아니, 겨우 그 일 때문에 내 남편이 정말로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은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곧 내 생일이니 이번에 나도 유럽에나 가볼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크게 웃었고 이어서 아이고, 우리 딸도 참 너희가 여유가 없는 걸 엄마가 잘 아는데 무슨 유럽 여행이야. 그냥 너희 가족 다 같이 집에 와서 엄마랑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단다. 벌써 손주들도 얼굴 못 본 지 한참 됐어. 그러나 딸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엄마는 매년 집에서 그냥 소박하게 생일을 보내셨잖아요.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리고 싶어요. 오빠들이랑 의논해서 다시 전화할게요. 딸과 아들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니 감사했지만 사실 하은 할머니는 그리 큰 것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힘겹게 자녀들을 키워낸 할머니는 이제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 바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히려 그들이 자신에게 신경 쓰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몇 년만 저금해도 집을 살 수 있었고 당시 이자가 무려 30%에 달했기 때문에 자산을 모으기가 수월했습니다. 또한 소 한 마리만 팔아도 대학 학비를 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를 팔아도 한 학기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하은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항상 당부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를 잘 챙기는 게 우선이지. 엄마는 필요한 게 없단다. 생일날 자녀들은 아무 말 없이 하은 할머니를 서울의 한 고급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외관을 본 할머니는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걱정되어 고개를 저었지만 자녀들은 손을 꼭 잡고 할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할머니는 방 안 가득 핀 장미와 생일 케이크, 손주들이 직접 쓴 편지들과 해바라기 꽃다발을 보았습니다. 자녀들과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고 그날 밤 모두 함께 호텔 뷔페를 즐겼습니다. 뷔페 가격이 무려 1인당 199.000원이었기에 하은 할머니는 감동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너희가 이 돈으로 여행을 다녀왔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덕분에 이런 멋진 곳을 와보는구나. 정말 고맙다. 자녀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엄마,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평소 말수가 적던 남편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해주어 고맙다고 속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나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파주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풀기도 전에 막내딸의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는 비난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형님도 자녀들 형편을 잘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비싼 호텔에서 생일을 즐기셨나요? 어른이라면 자녀들이 모시겠다고 해도 거절했어야죠. 하은 할머니는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막내딸의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형님이 호텔에서 생일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건가요? 하은 할머니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제가 오해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지금 막 돌아와 피곤하니 이제 통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할머니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며 허탈함에 잠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방금 전 이 전화 내용과 막내딸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즉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착하셨네요. 하필이면 저도 이제 막 아버지께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아버지는 말을 끊으며 이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랑 여기로 오너라. 네가 정말 어머니께서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하길 원했다고 말했느냐? 내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무엇을 요구하신 적이 없고 돈이나 선물도 바라신 적이 없다. 네가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네가 결혼했다면 이제 내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네가 평생을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 같으냐? 내 어머니냐? 아니면 하나냐? 난 더 이상 내 딸이 눈물 흘리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당장 와라. 사위는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 문 좀 열어봐. 우리 잠깐 얘기하자. 며칠 후, 하나의 시어머니와 남편은 하은 할머니 댁을 찾아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하은 할머니와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그들이 돌아가길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어머니는 그 후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결국 며느리를 존중하고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야 할머니 가족은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한 달 동안 친정에서 지낸 막내딸 하나는 어린 딸이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려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때부터 하은 할머니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자녀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쁘게 맞이했지만 자녀들이 주는 선물이나 금전적 지원은 항상 거절하고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머니는 자녀들의 효심을 거절했지만 그것은 자녀들이 힘겹게 일하는 고충을 이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께 적절히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듯이 자녀들 역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니까요. 부모님께서 자녀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면 자녀들도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저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아이들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훗날 아이들이 커서도 저는 단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을 이제야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이신 여러분과 자녀이신 여러분 모두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